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어제 대선 토론에서 윤석열이 마무리 발언 시간에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들이 만약 딸이나 아들의 상대방을 구하신다면 정직하고 헌신적이며 합리적이고 유능한 사람을 구하신다면 누구를 택하실 것인가? 사위와 며느리를 누구로 고를 것인가? 누가 정직한가?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지 판단해달라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윤석열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딸 절대 안 준다. 당신 아내 같은 여자한테 절대 내 아들 장가 안 보낸다 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게 하고 말지 집안 망치고 신세 망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윤석열이 물었으니 저는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어디 자녀들의 결혼 문제와 비교를 합니까? 본인은 자식이 없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내 금쪽 같은 자식들 절대 당신 같은 사람과 눈도 못 마주치게 할 것입니다. 자, 윤석열은 TV토론에서 김만배와 정영학의 녹취록을 범죄자들끼리 떠든 것으로 폄하를 했습니다. 김만배가 들으면 정말 섭섭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JTBC에서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장동 수사 기록에 담긴 새로운 내용인데요. 이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부산저축은행이 빌려준 1,805억 원입니다. 이 돈을 끌어온 것은 대출 브로커 조우영이란 사람이죠. 당시에 조우영은 대출을 끌어온 대가로 10억 원 이상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회사 돈 90억 원을 따로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의 두 차례 수사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죠. 당연히 검찰이 봐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JTBC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천화동인 6호의 소유주 조현성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검의 법무법인 강남의 소속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6호의 실제 주인은 조현성이 아닌 조우영으로 나온 것입니다.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끌어온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조우영이 당시 10억 원을 대출 알선비로 챙긴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이 남욱과 김만배, 조우영이 두 번째 출석 조사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김만배가 조우영에게 조사 출석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조우영은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실제로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는 달리 되게 잘해줬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대검 이중수과장, 현재 국민의힘 후보인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는 것이죠. 조우영도 취재진에게 당시 대장동과 관련된 질문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형사 입건되지 않은 조우영은 2013년 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또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도 남욱과 정영학의 녹취록에는 남욱이 예금보험공사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남욱, 수사관이 그냥 덮어줬어. 아예 터놓고 덮어줬어. 만배영이 고생을 참 많이 했다. A 검사장이 직접 수사관에게 전화했다. 우영이도 빼줘라 라고 말하니까 무혐의로 종결하겠다. 다시는 안 부르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3년도에 조우영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에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로 2015년도에 조우영은 징역형을 받았죠. 그러니까 JTBC 보도에 따르면 당시에 대출 알선비를 챙기고 회사 돈 90억까지 빼돌렸던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준 것이 윤석열이고 커피 타준 것도 부족해서 형사 입건도 되지 않았고 이후에 또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이때도 누군가의 조력으로 이들은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A 검사장이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김만배의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 윤석열은 어제 TV토론에서 범죄자들끼리 한 얘기라면서 들을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나몰라라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윤석열은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특검하자고 입을 털고 있었죠.
이재명 후보가 선거가 끝나면 반드시 특검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으니 진실이 조만간 밝혀질 겁니다.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인데 당연히 모른다고 하겠죠. 당시 2011년도 대검 중수부에서 조후영을 처음으로 조사했던 박모 검사는 취재진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일도 아니고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소린데, 이 정도면 윤석열이 대장동을 좌지우지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기자들도 다 밝히고 있는데 검찰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당신들은 해체가 답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소식에 이재명 후보께서는 토론이 끝난 직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주 짧게 윤석열을 후려쳤습니다. 후한무치, 적반하장이라고 말입니다.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과거의 전두환이 내 전 재산은 단돈 29만 원뿐이라고 말을 했었지요. 이명박은 우리 집 가문은 정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BBK 사건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고 다스는 지금도 본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내 장모는 사기당한 적은 있어도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닮은 듯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 안 가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최근에 종편들이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의혹 보도를 하고 있죠. 그러나 김건희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몇 푼 안 되는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는 분노한다는 사람들이 77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월급 200만 원 번다면서 1년에 재산은 6억씩 불어나고 있고 거기에 건강보험료 7만 원만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왜 분노를 안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게 정말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을 떠드는 사람들이 일반 서민보다도 훨씬 재산이 많고 훨씬 수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7만 원 내는 것에는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 기껏 돈 10만 원 의혹에는 눈가를 부라리면서 입에 거품을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해되십니까?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진다고는 하지만 눈앞에서 버젓이 보이는데도 그걸 아니라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정말로 대한민국이 화합의 길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자리는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